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 수련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계속 감정 수업이나 아니면은 나를 돌보는,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의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다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소개해드리고 하는 이유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보다 앞으로 또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지 않으면 더 두려움과 걱정, 불안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휘둘려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지금 상황도 힘든데 나 스스로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리고 조금 덜 힘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셀프 심리학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김혜령 작가님이시고요. 상담 심리사이시고 명상 심리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2016년부터 카카오 브런치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시고 제3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원상을 수상하셨고요. 제7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7회 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인 내 마음을 바탕으로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음 챙김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음 챙김의 그런 마음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고 그러한 방법들,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정말 술술술술 넘어가면서도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관련된 책들이 좀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책이 과학적 원리, 의학적 소견이 담긴 그러한 것들, 내용들로 채워져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도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딱 주문하고 받았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책이었어요, 이 책은. 먼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현재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과 감정, 그러한 것들을 유연하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좀 더 평온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관련된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 상처, 그러한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서 오잖아요. 어떤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럴 때 타인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은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내 감정의 통제력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의존이라고 합니다. 내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죠. 타인에게 의존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나의 뇌, 또 나의 마음이겠죠. 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뇌, 머리, 뇌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통제권을 담당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은 맨 앞에, 전두엽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마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전전두엽의 부분이 우리의 신체, 뇌 기능이나 신체 중에서 가장 발달이 더디고 가장 늦게까지 되는 데가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조절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하고 그런 것을 선택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전두엽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알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디퓨징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두려움 치유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 책에서 과학적 소견과 의학적 소견을 담은 그런 전전두엽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마음 챙김의 방법을, 마음 챙김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전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마음 챙김의 훈련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뭐 화나, 뭐 오해,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그 괴로움을 좀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괴로움을 덜 겪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우주와 우주와의 충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한 사람의 그런 내면에 우주가 형성되어 있고 각각의 우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와 우주가 만나서 만남으로 인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 그런 다른 누군가와 만나서 같이 살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와 우주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로 서로 어우러져서 잘 살면 정말 그건 행운이고, 그리고 충돌이 있다가 해도 그 충돌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관심 갖고 그러한 노력이 형성됐을 때, 그리고 또 그 우주와 다른 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오래 뭐 살아왔다고 해서,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물음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다음에 무언가 같이 할 거를 계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같이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뭐지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또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뭐 배신감처럼 느끼고, 그러면서 싸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상대방한테 물음표로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물음표의 상태로 둔다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함부로 내 생각에, 내 소견으로 그 사람이 이럴 거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음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내가 내 자신을 다 모르는데 당연히 상대방이 모르는 면이 있잖아요. 의외의 면이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면보다 안 보여준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상대와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도 타인이긴 타인이지만 친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자식을 이만큼 오랜 시간 내가 배나 아파서 키우고 했는데 내가 다 알지 라고 하지만,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한 우주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물음표를 두고 자녀를 바라본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투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또 이것저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을 알아가고 배우고 스펙을 쌓고 노력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놓아버리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휴식을 취한다 해도 그 시간이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 너무 지쳐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휴식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씩 휴식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으로 마음의 휴식을 갖고 안정시켜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관련된 책이나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명상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음 챙김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주의력이 길러집니다. 호흡 명상은 오로지 단 한 가지 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주의력을 훨씬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력을 기르면 상념이 사라져 그 자체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힘,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노출되었을 때, 그랬을 때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산만해지는 빈도가 낮아지고 불편한 감정에서 힘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실 거예요. 잠깐 동안,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고 그러한 느낌을 전달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요즘같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시기에 잠깐씩 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집콕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한 감정이나 분노, 화, 그러한 감정들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정말 거기에 빠져서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어하면서 마음 흔들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이겨내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흔들리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어, 유전적으로 나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뇌가 유연하고 수능적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좋은 기분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단련하는, 그래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존의 우울한 거기에 빠져있는,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길을 긍정으로 바꾸고, 어떤 일이 왔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기분으로 좋은 면을 보려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왔어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단련을 시키면, 마음 수련을 하면 새로운 길이 형성돼서 어떤 힘든 일이 왔어도 그것을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힘겨워하지 않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제 길을 찾아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부러 습관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만들 때, 새로운 내가 습관을 만들 때 의식적으로 일부러 해야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감정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에는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을 싫어하지 않고 수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 감정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결국에는 관찰하는 나 스스로 하는 일이거든요. 내 감각과 감정,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관찰자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 관찰자의 힘을 기르는 게 결국 감정 조절의 열쇠입니다. 네. 그러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훈련들을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이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구나, 좋은 감정이 일어났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거기에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켜보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또 안 좋은 감정이 왔을 때 이 감정이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다른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서 화가 났다면 그 행동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내 자신에서 그 행동을 보고 왜 화가 났는지, 내 안에서 왜 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나 자신의 그런 내면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들이 마음 챙김이고 그러한 훈련들이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부분, 그런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